대부분 사람들은 은퇴를 끝이자 휴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3040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거나 주거비나 생활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생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60세 가장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은퇴 후 월 120만 원으로 세 자녀를 부양해야 했던 그의 삶은 단순히 짠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은퇴 준비를 더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현실적인 생존기입니다. 본론 은퇴 후 진짜 생존이 시작됐다. 사례 1. 공무원 퇴직금으로 시작된 착각, 60세 김병수 씨의 이야기. 김병수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60세 정년을 맞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당시 김 씨는 막내가 고3, 둘째는 대학 재학 중, 첫째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월세 낼 돈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겨울에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반지하의 전세로 이사를 해야 했죠. 가장 큰 실수는 퇴직금으로는 시간이 조금 벌릴 수 있을 뿐 생활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폐지를 줍는 일까지 하며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했지만 가장으로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무게는 그대로더라. 사례 2. 전업주부 아내, 세 자녀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장이었다. 60세 강호진 씨의 눈물. 강호진 씨는 제조업 공장 부장으로 일하다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중간 관리직의 애매한 연봉에 큰 퇴직금은 없었고 연금 수령은 아직 2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고 세 자녀 중 2명은 고등학생, 하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야간 근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 주말엔 교회 경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월 수입은 약 12만 150만 원. 그 돈으로 세 자녀의 학업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막는 거야. 지금은 자녀 중 한 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이 모든 시간을 그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장의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례 3. 은퇴하면 줄어드는 건 돈만이 아니었다. 60세 송정훈 씨의 고백. 송정훈 씨는 35년간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죠. 소형 오피스텔 임대, 주식 투자, 연금 저축 등 여러 수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월 고정 수입은 연금 120만 원, 오피스텔 월세 50만 원. 하지만 문제는 자녀의 취업 실패와 건강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몇 년을 보냈고 둘째는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둘 다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남은 자산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죠. 송 씨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은퇴하면 돈만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역할, 존재감, 심지어 자신감까지 다 줄어들어요.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경비일과 함께 동네 아이들 수학 과외를 병행하며 조금씩 수입을 늘려갔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었다면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휴식이 아니라 전환이다. 위 세 사례 모두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좀 쉬자, 남은 삶을 즐기자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수입은 줄고 고정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칼럼 요약 은퇴를 준비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퇴직금은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월세, 배당, 아르바이트, 자영업, 콘텐츠 수익 등 작지만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은퇴 후 삶이 지속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과 부양, 그 시기를 명확히 시뮬레이션하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자녀 중 마지막이 자립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의 협력과 대화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 가장이 모든 걸 책임지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막연히 기대만 했던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60세, 월 120만 원으로 세 자녀를 부양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그걸 가장 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일하고 있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은퇴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서 생활로, 그리고 자존으로 바꾸는 여정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릴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평온함 아닐까요? 햇살 좋은 날, 커피 한 잔 놓고 창밖 보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혹은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 여행을 다니며 늦은 행복을 누리는 모습. 그런데요, 이런 장면은 TV 광고 속 이야기지 실제 현실은 전혀 달라요. 특히 가장으로 살아온 남성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 부모들에겐 이 낭만적인 은퇴가 그림의 떡입니다. 연금 120만 원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우선 통계 하나만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57만 원, 올해 납입한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 12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120만 원은 혼자 쓸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지, 자녀가 둘셋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생존선 아래입니다. 월세만 60만 원, 공과 금식 비교통 비통신비에 아이 학원비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즉 120만 원으로는 생존은 가능하되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 은퇴 시점에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못한 상태. 요즘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12년, 시험 준비까지 하면 35년은 걸리는 경우 많죠. 그러다 보니 은퇴한 가장들이 가계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착각. 많은 분들이 퇴직금 12억 받으면 몇 년은 괜찮겠지 하는데요. 실제로는 자녀 등록금, 주거비, 병원비 한두 번 나가면 23년 내 소진되는 경우 많습니다. 퇴직금은 종잣돈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3. 연금에 대한 과신. 국민연금은 노후의 한 축일 뿐입니다. 그것만 믿고 다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앞서 사례처럼 나는 은퇴했지만 가족의 생존은 계속 내가 책임진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은퇴가 아닌 전환으로 생각하자. 이제 은퇴는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꾸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소득원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자산이 있다면 임대 수익, 건강이 허락된다면 파트타임 일자리, 경력이 있다면 컨설팅, 강의, 과외, 온라인에 익숙하다면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중요한 건 작아도 정기적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즘은 월 50만 원 수익 구조만 만들어도 은퇴 후 삶의 질이 확 바뀝니다. 2.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 못합니다. 너희 힘든 거 아는데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이런 식으로 감당하시죠. 근데요, 이건 미덕이 아니라 재정적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우리 집은 이제 매달 들어오는 돈이 120만 원이다. 너희도 함께 방법을 고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공부든 취업 준비든 무조건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3.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곧 수입이다. 수입이 부족하면 보통 사람들은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팁은 이거예요. 주거비 줄이기,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에서 공공임대 전환, 보험 정리 필요 없는 보장성 보험 정리하고 최소한의 실비 유지, 고정비 정리, 넷플릭스, 통신비, 정기구독 서비스 체크, 자녀 지출 관리, 용돈, 학원, 외식비 등 부모가 아닌 자녀와 함께 조절. 이렇게 한 달에 3,050만 원만 줄여도 연 600만 원 절약입니다. 은퇴 후엔 지출 줄이기가 소득 창출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드릴게요. 항목 점검 내용. 연금 수령 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고정 지출 정리, 자동이체 항목 전체 점검, 특히 보험, 구독 서비스. 자산 유동화 가능 여부, 보유, 부동산, 자동차, 여유 자산 등 현금화 가능 여부. 자녀 독립 시기 점검, 자녀의 학업 및 취업 시기, 경제 독립 예상 시기 파악. 대체 소득원 유무소 규모라도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 있는지 확인. 이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정리해도 당장 불안감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나는 은퇴했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60세 월 120만 원. 이 숫자만 보면 답답하고 무서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지키며 매일 하루하루 버텨내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은퇴는 결코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첫걸음이자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일수록 오래 따뜻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